네, 과연 이런 변동성이 정말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 속에서의 진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창 김우식 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증시, 일단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좀 반등이 나와줬고 우리 시장도 네. 좀 갇혀있는 흐름 속에서 종목들에 대한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그렇죠. 시장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입니다. 뭐 산타가 온다 안 온다 얘기 많잖아요. 근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산타 할아버지는 분명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무는 아이에겐 절대 선물 안 준답니다. 아, 그건 맞죠? 네.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은 또 의외의 선물이 올 수 있으니까 어디 뭐 놀러 갈 데도 없는데 선물이나 크게 주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시장 사실 굉장히 짜증이 나요. 저도 그렇고 시장이 갇혀 있다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방탈출 게임하는 느낌. 방탈출이요? 예, 갇혀 있는 방에서 뭔가 우리가 단서를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단서 한 2개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탈출에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이제 제가 매주 한 번씩 보여드리는 증시 주변 악재 잠깐 살펴보시면은 약간의 변화식은 좀 있어요. 미국의 연준 긴축 관련해서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그렇고 계속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 되겠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은 그 금리 인상을 한 3회 정도는 할 것 같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종료하고 3회 정도 할 것 같다.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매파적이었습니다. 조금 매파적인 건 조금 불안하지만은 불확실성이 노출됐다는 것은 나름 괜찮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게 코로나 상황이 여전한데 강한 전파력을 보이고 있고 지금 거의 뭐 피크로 피크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치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지금 봉쇄를 시작했으니까 미국은 지금 봉쇄를 안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분명히 그 얘기는 했고 네.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서 유럽은 봉쇄를 시작했다. 그다음에 또 경기 둔화 우려 관련해서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지난번에 나왔던 내용이 이제 대출 우대금리 관련된 인하가 있었잖아요. 뭐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악재로 작용하고 그러면 내리면 이게 호재가 되느냐? 중국에서 내려봤는데 호재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악재로 작용했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지금은 좀 불편하다. 불편하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삐딱하게. 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니까 좋게 보면 경기가 좋아지니까 하는 거잖아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 반대로 보는 것이고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같은 경우도 좋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좀 시장 좀 좋게 하려고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국에서 잠깐 부양책 느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얼마나 안 좋으면 상황이 인하를 할까 나쁜 쪽으로 자꾸 보는 겁니다. 지금 기후는 그래요. 지금은. 그리고 우리 세금 관련된 거는 28일이 기준일인데 10억 이상 가져가면 내년부터 우리 대주주의 또 지위를 획득하지 않습니까? 획득 안 하시길 많이 바라고 있죠. 근데 지금까지도 매도를 안 하고 계신 강심장인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선제적으로 물량 거의 다 나왔겠죠. 네. 보통 예년 통해서 보면은 거의 지금 시점이면은 물량이 거의 끝난 상태.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영향력은 크게 완화가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죠.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짊어지고 가야 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오미크론 상황, 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상황부터 잠깐 좀 볼까요? 좀 특징적인 점을 보시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좀 보는 겁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보시면은 이게 21일자인데 누가 많이 감염이 돼 있는가를 보면은 아주 고르게 감염이 돼 있습니다. 20대부터 그다음에 우리 60대까지 14%를 보시면 아주 고른 느낌이 들죠. 참 저러기도 쉽지 않은데 고루고루. 그렇죠. 네. 이게 뭐냐면 거의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만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우리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시스템 가지고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만연됐다. 그게 맞는 거고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치명률을 보시면은 사망률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기 집중적으로 감염이 되는 분들을 보시면은 0.1%뭐 10대는 거의 없어요. 사망자가. 근데 70대부터 해서 3.6%, 80대 이상인 분들은 12%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여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치명률은 낮구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단서는 2가지인데 첫째는 요거 하나 보시죠. 자, 영국이 지금 우리 대신 실험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도 다 벗고 위드 코로나까지 실험을 해주고 있는데 위쪽에 그 작년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그 위클리 단위거든요. 주 단위로 보시면은
작년 3월에 이렇게 한번 늘어났었고, 그다음에 작년 겨울 다가오면서 또 급증을 했었고, 그다음에 잠잠하다가 위드 코로나스로 난 7월부터 또 급증을 했어요. 네. 이 봉쇄를 언제 했냐면 작년 3월에 1차 봉쇄를 했습니다. 워낙에 심하니까. 그리고 잠잠해지다가 11월에 겨울 다가오면서 2차 봉쇄를 단행해요. 그러고 나서 잠잠해지다가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고 나서 마스크를 다 벗어버렸죠. 그런 대단히 뭐 좀 위험한 실험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폭증을 하다 보니까 다시 봉쇄에 지금 들어가는, 유럽이 다시 봉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쪽에 보시면은 영국 사망자 숫자를 보시면 1차 봉쇄할 당시에 사망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그다음에 2차 봉쇄할 때 같은 경우도 이 사망자 수가 급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시면은 급증이 거의 없어요. 잠잠하다는 거, 요게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백신 투여를 보시면은 투여 같은 경우가 작년 말부터 백신 투여 시작하면서부터 해서 코로나가 돌파는 되지만, 백신이 돌파는 되지만은 위중화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사망자 수가 크게 떨어지더라는 것. 요게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슈퍼 항체 얘기 나오거든요. 뭐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백신을 맞고 나서 그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면 우리 몸속에 슈퍼 항체가 형성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1000배 가까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이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예요. 오미크론이 아직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오미크론의 전파력은 높은데 좀 데미지는 약하다 그럽니다. 데미지가 약한지 모르겠지만은 백신을 맞으면 데미지가 약한 건 분명해요. 그러면 만약에 돌파 감염이 나오고 나서 슈퍼 항체가 형성이 많이 된다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계속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슈퍼 항체 관련해서 단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 우리 봐야 되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 영국 코로나 상황과 대비해서 유럽이 어떻게 대처를 해왔고 주가 상황은 어떤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또 단서 하나가 또 될 수 있겠는데, 자, 유럽의 대표적인 그 증시 독일 증시입니다. 우리 독일 증시의 주봉과 경제 봉쇄 상황을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언제 봉쇄가 나왔냐면 주가가 가장 안 좋을 때, 작년 3월 이후에 터지고 나서 봉쇄가 나왔죠. 그리고 2020년 작년 11월 봉쇄가 나왔을 때도 주가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을 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봉쇄가 나왔죠. 그리고 지금 또 봉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매번 이 경제 봉쇄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는 게 나옵니다. 타이밍이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을 때 봉쇄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경제 봉쇄 이후에 추가적인 대책이 있느냐? 없잖아요. 없거든요. 이거만큼 강한 대책은 없는 겁니다. 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의 어려운 주가 흐름, 이런 상황들이 또 한 번 피크로 치닫고 있고 주가의 단기적인 어떤 또 저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점을 또 꼭 말씀드리고 싶고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리 일봉을 연결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와 한 다음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아마 우리 그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선에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그동안 한 2, 3개월 정도를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축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저는 추세적인 반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 아,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예, 추세적인 반등. 추세적인 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물론 여기서 추세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뭐 3,200, 300, 4,000 간다 이건 아닌데 지금과 같은 이런 큰 위기감은 조금 덜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시장은 그나마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오미크론과 더불어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 좀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지금 우리 시장을 봤을 때도 지금 연말장 이제 2주가 네.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좀 돌려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추세적인 반등이라는 부분에 가능성을 열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종목들을 보면 그럼 지수 관련주들이 갈 것이냐 아니면 서로 순환을 하면서 고점을 높여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종목들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궁합을 잘 맞춰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가 가고 다음 주에 뭐가 가고 예측해서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시장의 지금은 방향보다도 저는 방향은 약간 위쪽인데 센 위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장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 완전히 뭐 시대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그런 기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그런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좀 고밸류주들 같은 경우는 애를 먹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영향을 계속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다만 그 대신에 올라오는 섹터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런 섹터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두시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이제 관심 종목 중에서 전기전자는 뭐 삼성전자는 그전에 편입하고 지금 뭐 잘 움직이고 있죠. 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세트로 월덱스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월덱스. 네, 뭐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후공정 소모부품 관련주인데 하나 집어넣고 전기전자에는 지금 MC넥스 하나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 전장 부품 관련된 MC넥스 있습니다. 카메라 다 좋게 보신 거 같아요. 다 좋게 보이죠. 예,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MC넥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점은 좀 있어요.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려 들어가는 게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율주행차 관련해서도 내년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고 여기 제가 이제 뭐 전기전자, K-팝, 2차전지, 콘텐츠, 경기민감, 낙폭과대주는 뭐 이것저것 다 들어가는데 저 언제 올라올까 걱정이에요 지금.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네. 순환매는 분명히 돌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보는 것은 좀 괜찮다는 말씀을 갈만한 종목들인데 안 가고 안 가고 있죠. 네. 예, 시장이 만약에 바닥치고 돌아 나온다 그러면은 다 움직일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꽤 잘 나가려고 하는 반도체 쪽 하나 하고 그다음 지금 약간 마시가고 있는 2차 전지학 좀 언급을 좀 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거 아까 제가 좀 중요한 단서를 말씀드린 관련된 말씀 세 가지를 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지금 월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어저께 그 마이크론 주가를 보시면은 10% 급등을 했거든요. 이건 이미 예고된 거였죠. 왜냐하면 그저께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시간 외에서 7% 올랐으니까 본장에서 당연히 뭐 오르는 건 당연한 거고 옆으로 기다가 지금 오르는 모습인데 약간 삼성전자의 차트와 약간 좀 겹치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년 상반기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디램 가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조정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10% 이상의 조정이 아직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그것보다는 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반도체 상반기 데미지가 생각보다 약할 것이다. 요걸 감안하면 반도체 섹터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가 당연히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모습인데 저는 2차 전지주들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다음 달에 이제 그 약간 2차 전지주들이 고밸류 주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음 달에 LG 엔솔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상당히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LG화학은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ETF 쪽을 보면 2차전지 ETF는 갈아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은 2차전지주가 아니니까 근데 나머지 주들도 지금 약하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잠깐 공부해 볼 게 똑같은 케이스가 있는데 엔터주에 예전에 작년에 하이브가 올랐잖아요. 10월에 올라왔거든요. 그 직전에서 나머지 엔터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시면 돼요. 지금 하이브하고 JYP 엔터의 주가를 좀 보고 계신데 여기 박스권이 지금 그려놓은 게 하이브가 올라올 때입니다. 이게 처음에 하이브가 올라오고 나서 고평가됐다는 소리가 많으면서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10월 중순이었는데 JYP 엔터의 주가를 보시면 한 달 전부터 빠지고 있어요. 수급이 안 좋았다는 거. 왜냐하면 하이브를 사기 위해서 약간씩 깠다는 거예요. 그쪽을. 아무래도 그런 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상장되고 난 직후 이후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구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마 2차전지 관련주들은 고밸류주로서 조금 애먹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달에 LG엔솔 상장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매수는 1월에 하는 게 맞다. 지금은 적정 비중. 제가 많은 비중이면 차익실은 괜찮고 신규 매수하더라도 조금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좀 기다려보는 게 근데 낫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매수는 한 1월 정도로 생각하고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특징적인 종목들이 뭐냐면 아까 제가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미국의 카니발 여행주하고 그다음에 또 공연 관련 라이브 네이션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가가 되겠는데 얘들 주가가 사실은 3일 전부터 해서 좀 강했어요. 비교적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3일 전이라 그러면 오미크론 관련된 악재가 아주 극대화될 때였거든요. 굉장히 분위기 험악할 때인데 불구하고 안 빠지고 버티더라고요. 이게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준다는 것은 내성이 생겼다는 것이고 오늘 카니발이라든지 라이브 네이션 같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미국에서 7, 8%씩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런 흐름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글쎄 이게 완전히 끝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아까 제가 제시했던 두 가지 단서가 시장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물론 직접적인 관련도 좋겠지만은 보험은 또 들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아니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쪽 생각하면은 엔터 쪽을 집중 공략하는 게 제가 보기엔 괜찮지 않을까. 어제 뭐 SM이나 JYP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을 집중 아마 공략하시면은 반도체와 엔터 이런 쪽 집중 공략한다 그러면은 어려운 장이지만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장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턴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는 낙폭 과대 쪽에도 또 관심 가지면 좋은 성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좀 추세적인 반등으로 돌려 세울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반도체주들의 추가 상승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엔터주를 중심으로 한 관심 그리고 2차전 지주는 LG 엔솔의 상장까지는 좀 버텨보자라는 중국들의 의견까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무료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이제 한 해가 마감했지 않습니까? 송구영신의 마음으로 또 특집 무방을 좀 마련했는데 대전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한 2년 이상의 시대가 이제 바뀐 거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올해에 내 몸을 안 바꾸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전략 통해서도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주식창 김우식 고수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